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표결할 때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자 금 전 의원은 물론 당내에서 당내 민주주의와 국회법 위반이라는 그런 반발이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금태섭 징계 논란,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님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민주당 내에 논란 차원을 넘어서 또 정치권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자체가 헌법이라든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논란의 핵심은. 예, 맞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이 표결한 행위에 대해서 네.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게 첫 번째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 내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토론이 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은 헌법에 보면은 양심에 따라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라고 헌법 46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론보다는 양심이 헌법이 더 우선적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양심적으로 표결을 했는데 그게 당론의 위반이다. 그래서 징계하는 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예. 국회법에도 114조 2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소속 당장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뭐 헌법에도 원론적으로 보면은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아주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국회의원이든 어떤 국민이든 똑같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정당 그 조항을 보면은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본회의 표결을 가지고 징계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나는 좀 창피한 사건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만약에 해외로 알려지게 되면은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정당의 정말 비민주성, 후진성을 예.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금태섭 전 의원이 됐죠. 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표결해서 기권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론은 찬성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본인이 기권을 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의 그 권리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문자 폭탄을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융단 폭격을 했죠. 예,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더만. 금태섭 뭐 탈당하라, 제명하라, 뭐 지구를 떠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당 내에 있는 당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가 뭐 좀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정식으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심을 청구하니까 당 지도부에서 재심 못 받겠다. 거론할 가치도 없다. 그냥 징계, 뭐 경고로 나왔는데, 이제 경고라는 것은 문서나 구두로 속된 말로 해서 조심해라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너 크게 다칠 수 있다. 이제 그게 경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요새 트럼프가 아주 고전 중입니다만은 G7 회의를 확대해서 G11, G12 거기에 한국을 초청했다 해갖고 우리가 선진국 아니냐. 이명박 정권 때는 G20, G20이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도 뭐 우리 국격이 높아졌다고 자랑했는데 그것은 세 발이 피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다 헌법기관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말 못하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구령을 내려요. 이해찬이는 뭐 헌법 얘기하니까 그 얘기하지 마.
윤미향 뭐 누가 얘기 그따위 소리 하면 가만 안 두겠어. 뭐 이거 아닙니까? 예. 자기 당에만 항구력 내는 게 아니에요. 타 당에도 내려요. 과거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황교안 전 대표 무슨 얘기하면 그거 묵과하지 못하겠다 막 해갖고 항구력 내리잖아요. 예. 이번에 또 윤미향 사태 때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개인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 아니 정치인들이 본인의 양심과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언제든지. 네. 그거를 왜 항구를 내리고 말문을 막고 쉽게 말해서 당내 독재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러니까 우리 정치 원로 학자 중에서 최장집 옛날 고려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대한민국이 정치가 민주주의화가 안 되느냐. 제일 문제가 정당이 민주화가 안 되고 비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당 내에서 정치인들이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정당이 비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게 민주화가 안 되고 지금 문제다. 전체주의로 간다고 그렇게 그 노골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비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어떤 당론이 정해졌다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공수처 같은 경우는 4+1 체제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소리 일체하지 말라고 하고. 검찰선거인도 저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당내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따르겠는데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론을 정해놓고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한 당의 결정을 하기 전에는 뭐 최소한 국회의원들, 주요 핵심 당원들의 충분한 의사 개진을 하고 그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합의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비민주적인 결정을 해놔놓고 국회의원들부터 무조건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속으로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찍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태섭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은 그래도 반대표를 못 던지고 그래도 이제 조금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기권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징계할 게 아니라 그냥 양해를 해주는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양해를 해주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소신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가 되고 당이 중구난방이 되고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그 과거에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개월도 안 돼서 이제 집으로 갈 사람 아닙니까? 왜 집으로 갈 사람이 이렇게 제대 말년에 우리 군대에서 제대 말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 말년 되면은 그 고약한 병장들도 사람이 순환양이 되는데 이해찬이는 더 도끼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비판을 했잖아요. 왜 언행이 다르냐 해가지고 법사위에서 이런 유일하게 비판을 했다가 이제 완전히 눈밖에 난 거죠. 미운털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 당내 의원들한테도 입 딱 다물라. 당론에 잘 따라서 순한 양처럼 이렇게 조조조절 따라오라. 제갈 물리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내놨는데요. 공고적 당론, 그 다음에 강제 당론이 있는데, 공고적 당론은 반대하는 자기 의견 제시가 가능하지만은 강제 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변호를 내놨는데 이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 강제 당론을 결정을 하려 그러면 충분한 당내 토론과 또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도부가 이거는 강제 당론이다. 따라와라. 그러지 않는 의원들은 징계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무시하는 거고 당내 비민주주의적 권위주의를 넘어서서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뭐 당론이 정해지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크로스 보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크로스 보팅이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표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책임을 지고 자기가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제 당론이라는 것도
지금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한명숙 전 총리가 당 대표 때 이 강제 당론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때도 아주 많은 의원들을 완전히 이거 뭐 호수아비로 만드는 거냐 이거 반발이 심했어요. 그런데 밀어붙여 갖고 지금 강제 당론이라는 것이 무슨 당헌에 들어간 건지 어디 무슨 다른 나라에 이런 뭐 강제 당론이니 공고적 당론이니 이런 게 무슨 당헌 단계에 있다는 얘기 저는 못 들어봤어요. 예. 어쨌든 그런데 지금 금태섭 의원도 재심 청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평검사 시절에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이에 대개 뭐 이런 조직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기고를 하는데 예. 그걸 안 했다고 이제 검찰총장한테 경고를 받았는데 아니 당에서 검찰처럼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고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예. 두 번째는 아니 국회의원이 지금 윤미향 사태다 뭐 조국 사태다 뭐 여러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입 딱 다물고 있으라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 지금 비판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는 금태섭 의원 외에도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또 김혜영 최고위원 등 그래도 다 한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또 당내 당원들 간에도 뭐 찬반이 있습니다만 또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한 건데요. 사실은 더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일부 이제 한두 의원이 지금 나서서 이제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조홍천 의원도 애초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당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니까 본인은 뭐 찬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으로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당론보다 국회법 또 국회법보다 헌법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도 맞는 이야기고요. 또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금태섭 의원이 뭐 속된 말 해가지고 저격 공천을 당해가지고 낙천했지 않습니까? 낙천했죠. 그보다 더 국회의원한테는 생명을 끊어버린 건데 무슨 징계가 필요합니까? 예, 정치적으로 어쨌든 간에 본인이 억울하게 희생양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되지 또 징계까지 해가지고 한 번 난 상처에 두 번 상처를 내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당신하고는 같이 못하겠으니까 탈당하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가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또 김혜영 최고위원 이제 전 의원이 됐습니다만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분도 그동안 뭐 최고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좀 쓴소리를 하시는 분인데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또 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금태섭 의원 징계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제고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젊은 의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주당이 내부에서 국민적 비판과 목소리를 듣고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반대와 찬성 의견이 공존을 해 나가야지 이게 민주당이 살아있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건강성을 갖고 있다는 걸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거든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며칠 있다가 이해찬 대표가 다들 조용히 해. 다 결론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입마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아니 뭐 이해찬 대표가 뭐 칠선 의원이나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눈 한 번 불알이면 그냥 꼼짝을 못하고 다 머리 쳐박고 무슨 그러고 있는 거 참 보기 민망한데 이 금태섭 의원을 경선을 통해서 떨어뜨리겠다고 친조국 김남국이가 달라들었다가 강서갑에 포기하고 안산 단원에서 당선이 됐는데 김남국 의원이 뜬금없이 또 자기는 금태섭 박영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초선 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떠들고 나섰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 좀 한마디 해야지 초선 의원이.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말은 또 그렇게 하고 막상 뭐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이게 금태섭 전 의원이 문제가 많다. 당론으로 결정된 것을 따라야지 왜 안 따랐느냐. 징계받는 게 당연하다. 이 지식인들이 이래서 문제예요. 좀 먹물이 많이 든 사람들은
뒷심이 약해요. 예. 센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냥 고개 탁 쳐박고 딴소리 해버려요. 아니 초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인이 그러면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문제가 있고 본인이 그쪽 공천 신청해서 심판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든지 원칙을 지키든지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자기 개인적 소신과 당론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론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결정한 사항을 당의 구성원으로서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몰상식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왜 정치를 하는 원칙과 소신과 가치가 뭐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겁니까? 뭐 김남국 의원이 그런 정도 어떤 정치적 소신, 가치, 철학을 확립했으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뭐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뭐 과거 패널로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만은 자기 수준에서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왜 민주당이 원래 민주당 하면 민주적인 토론과 또 사실 운동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소신과 원칙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자기 의견과 원칙을 개진 안 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이상한 집단 무의식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잘 지적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운동권의 사회주의적인 민주 집중제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민주 집중제라는 것은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으로 열띤 토론을 하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하 간에 모두 따라야 된다는 게 민주 집중제인데 그게 이제 형식만 남아가지고 민주 집중제가 위에서 결정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조직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문화되면서 군대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앞으로 진짜 정당으로서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면서 건강한 정당으로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죠. 당내에서 당원들과 게시판에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공산당이 됐느냐. 공산당이 이런 식 아닙니까? 그 당원 수첩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일괄로 100% 찬성이고 그게 만약 조금 다른 의견을 했다는 경우 반당 분자, 종파 분자로 해갖고 총살을 해버리든가 숙청해버리잖아요. 그 똑같은 것이죠. 지금 금태섭 의원 징계라는 게 너 나가라 추방이에요. 숙청이에요 일종의. 근데 김정은이 같으면 이건 총살이라니까요. 무슨 고사폰가 뭐 그걸로 자기 고모분과 장성택이도 쏴주겠잖아요. 그 예전에 민주당 보면은 뭐 당대표한테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국회의원들이 왜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자기의 소신과 원칙을 개진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대, 21대 와서 민주당이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공룡화돼 가지고 소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도 이야기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청와대에 도움이 되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칭찬하고 비판하는 세력이 있어야지 정치가 건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당대표도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청와대도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대통령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용기 있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당은 저는 이게 좌충우돌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진짜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이고 뭐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은 아닙니다만은 뭐 짝퉁 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썽만어. 근데 이 사람의 또 아나무인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분도 법조인 출신이고 이제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뭐 어제 이제 뭐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뭐 두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자기 재판 아닙니까? 예, 본인이 조국한테. 피의자죠. 예, 그 이 아들한테. 인턴 증명서를 떼준 것에 대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1차 때는 4월 21일,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고, 어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판사, 뭐, 검사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완전히 보이는 게 없어요. 예, 한 30분 있다가 자기 뭐 당내 행사에 있어서 기자간담회 하니까 가야 가겠다는 거예요. 되겠다. 당내 행사라는 게 뭐 기자회견도 아니고 뭐 중대한 발표도 아니고 아니, 의원 3명 있는 데서 무슨 기자들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뭐 기사 한 줄 안 나왔잖아요.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기자 간담회라는 게 뭐 대단히 중요한 행사도 아닌 거 아닙니까? 기자들 만나가지고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이리저리 뭐 질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가야 된다고 중요한 재판 공판을 또 뭐 중지하고 다음 날짜를 잡아달라 이렇게 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을 판사한테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이제 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혼자 특권 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 같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이야. 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이야. 끝발 좋아. 대통령이 7분이나 나한테 전화하고 격려했어. 그거 아닙니까? 예. 뭐 애들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지 또 국회의원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 얘기는 하기는 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갚아주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당선되자마자 얘기했으니까 세상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나 뭐 이해찬 대표도 역사 흐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또 뭐 언론에서 지금 법사위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 물으니까 그 누가 시켜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당사자가 되고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법사위 가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황운하 의원도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바람막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 가서 예. 검찰, 법원 이거 부르다 놓고 맨날 해서 야단치고 속된 말로 해가지고 조지면서 왜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자꾸 괴롭히고 수사하느냐, 재판하느냐, 빨리 정리해달라, 무죄로 결론 내려달라 이런 거 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차제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한 상 이런 걸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국회의원이 대표님 속된 말로 해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진짜입니까? 국회의원 되면 자기가 세상이 자기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이 서번트 말하자면은 그러한 어떤 정신부터 발휘해야 하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라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자 세비도 주고 회관 사무실도 주고 보좌진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자기가 법도 재판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준 권력이고 권한입니까? 그러니까요. 윤명하고 똑같다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 자매정당인지 유성정당인지 모르는 열린민주당 이 국회의원들 처신하는 걸 보면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나무인입니다. 국민들이 표를 잘못 준 것인지 아니면은 이분들이 국민들이 준 표를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